이거 모병제 반대하시는 분. 저요. 또, 일대 잘하겠네. 우리네. 저분은 혼자서 누구, 못 누구? 이기시는 분이신데 저분은. 누구? 누구 또 있어? 저도 모병제 반대요. 아니, 나 징으로 간다. 자, 갑시다. 자. 실장님. 자, 아직 25,000 남아 있습니다. 자, 25,000 남아 있어요. 예. 김 실장님. 예예. 혼자 못 이긴다고요? 님 뒤졌어요, 이따가. 아 예예. 자, 참고로 다시 한번 제가 토론 규칙을 얘기하면 일단 부모님 패드 치면은 패배 인정. 알겠어. 자, 논리 딸려가지고 말 버벅대면 패배 인정. 같은 말 반복되면 패배 인정. 오케이? 자, 그리고 쿠폰을 일단 제가 3만원. 저쪽에서 먼저 하세요. 제가 자, 반박. 이제 3만원 뿌릴 거니까 일단 냉장고는 일단 5,000원 확보인데, 냉장고는 바르면 5,000원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이제 가봅시다, 우리. 자, 누가 먼저 입론할래요? 그럼 제가 먼저 입력할게요. 예, 진경제. 자, 갑시다, 우리. 네. 그러면 제가 입론할게요. 예. 자, 언제 입론해, 나. 네. 일단은 우리나라는 진짜 기본적으로 전쟁 중이고요, 여러분들. 일단, 그래, 징병제 하는 나라 중에서는, 그래,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나라는 아직 우리나라랑 대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랑 대만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일단 분단국가고요. 그리고 진짜 바로 옆에 핵무기를 무장한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모병제를 한다고요? 네, 일단 간단하게 입론 이렇게 할게요. 네, 반박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네. 묻겠습니다. 왜 네. 징병제를 해야 합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징병제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고요. 징병제를 하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징병제를 하면 좋은 점이 그러니까 이거를 좋은 점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장점을 모르겠는데 해야죠, 장점. 장점이 있어야죠. 모병제보다 장점이 있어야지 징병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병제 장점이 뭔데요, 니마 그러면? 그러니까 님이 아까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전쟁 중인 국가에선 징병제를 해야 한다. 네. 우리나라랑 대만은 일단 그러니까 대만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 사병들 모집하는 거에 있어서 아직까진 수월하죠. 법적으로 살짝 강제성이 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점이 많은 병력 군사들 동원이 군사 가능하다 머리수 이거죠. 채우기가 좋다. 예. 군사 머리수 채우는 거 하나의 장점을 위해서 지금 징병제를 해야 한다. 예산적인 면도 있죠. 예, 어떤 사실상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모병제는 군인 월급이 제일 커요. 예. 거의 사실상 지출의 가장 큰 비율이 군인 월급이에요. 군인 월급. 최소 아. 만약에 모병제를 하잖아요. 최소 진짜 구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은 줘야 돼요. 아니, 군인이 그렇게 지금 네. 말씀드리자면 신청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님, 반대편- 님 의견을 얘기하세요. 아니, 지금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왜 막으시죠? 자, 하이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네. 네, 지금 잠깐만 말씀드리고 아드라님 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갈게요. 네. 예. 왜 뭐라고요? 따라와? 아, 진짜. 자, 하이님 얘기 들어봅시다. 네. 저도 좀 얘기해야 될까요? 아, 하이님 얘기 들어봅시다, 알았으니까. 예.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진짜. 지금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자꾸 막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얘기하세요. 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징병제를 하게 되면 장점이 머리수 채우기 쉽다. 돈 조금만 줘도 그거에 대해서 뭐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남자들이 1급부터 3급까지 다 현역으로 가가지고 그러고 있거든요. 4급은 사회복무까지 하고 있고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걸 데리고 가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만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당하게 직업 군인을 뽑던가 징병을 해가지고 아니 징병의 모병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고서 능력이 좋은 사람들로 만들고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를 이런 쓰레기 같은 취급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이 노동에 반론할게요. 대해서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반론할게요. 이거 사회적인 약간 시스템상 징병제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아까 말씀 대만이나 태국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뭐 장학금이나 뭐 진짜 뭐 주택 보조금 막 이런 거 그냥 대신 강제로 가는 대신 그런 걸 추가로 지원해 준다거나 대만 같은 경우는 진짜 사회 보장 시스템을 다른 누구보다 더 혜택을 더 많이 주고요.
그러기 때문에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거 같은 등등 그런 대체 정책도 많은데 굳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금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병제를 해버리면은 그 월급 주고 그 경제적으로 어떻게 다 감당하실 겁니까? 단점도 이렇게 뚜렷한데. 잠깐 저 여기 대답은 해도 되죠? 야, 그럼요. 네, 아까 전에 뭐 사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뭘 해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페미들이 그 지랄하고 있는 이딴 사회에서 예. 그 사람들한테 월급이나 나름 군 가산점도 빼고 있는 이 상황에 군인들한테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대우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한국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싱가포르처럼 무슨 사회복 뭐를 해준다고요? 그게 될 것 같으십니까 진짜 아니,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저도 따로 물어볼게요. 발언해도 돼요? 아니, 저도 물어볼게요. 되물을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방금 페미들이 지랄한다 그랬잖아요. 예. 국방 예산 막 월급 올리려면 국방 예산이 늘 텐데 페미들이 그거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취급도 받지 못하는 징병제를 왜 남자들을 굳이 왜 보내야 됩니까? 아, 그럼 월급 못 취급을 올릴 받을 수 있는 거면은 무병제를 무병제를 할 수 그러니까 보내라니까요. 시스템을 바꿔야 할 돼. 필요가 없죠. 아, 그럼 저도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 건데, 그럼 님이랑 저랑 다른 방식이지 시스템을 바꾸자고 그러니까 하는 거 지금 이 똑같잖아요. 상황에서 시스템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다 봐요. 차라리 모병제보다 더 가능하다 보는데요. 저도 좀 얘기해도 될까요, 이제? 예, 예. 저도 얘기해도 돼요. 네. 저 먼저 기다렸는데. 아직 저 아버님이 아까부터 바른 자, 거, 잠깐만. 그리스님, 아까부터 그리스님하고 이방이하고 냉장고님 갑시다. 통합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보니까 20명 계시는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떤 의견을 생각하는지 하나 발언을 주고 어떤 얘기를 하세요 그냥. 예, 발언하세요, 예, 그리스님. 예. 예. 서론이 길어. 사적 동안 페미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바로 이라고요. 아, 이방인이 말 자르지 마세요, 교수님이랑. 자, 그리스님 얘기하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인 존엄성의 문제고, 그러니까 저는 모병제를 찬성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징집이 돼서 한 2년 정도 자기의 인생을 허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허비는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불구하고 젊을 때 2년을 끌려가가지고 허비하는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애국주의사고 이게 군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인생의 경험이 될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모병제, 그러니까 강제 징집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지구상에 여러 가지 60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굳이 한국 젊은이들한테만 그런 식의 어떤 인생 어쩔 수 없는 어떤 단절, 어떤 시간을 이게 주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사회가 보장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모병제를 해서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이제 예를 들어 취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병제를 통해서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예, 네, 그리스님.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00 정도? 예. 그러면 한 1조 5천억 정도, 30만 명을 운영한다고 해도 모병제를 1조 5천억 정도 드는데 계산해 보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모병제를 하면 가고 싶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충실도도 높고 스킬을 올리는 것도 많아지고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인 요건은 뭐냐면 강제 징집을 통해 가지고 남의 이제 젊은이들의 인생을 너무 단절시키지 말자. 그러니까, 예.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오케이, 자, 또 따로. 자, 이방인님. 예. 네, 저는 모병제를 찬성하는 입장인데,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상비 병력이 50만 명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매년 20만 명이 필요합니다. 계산해보니까 2037년도에 현역 자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모병제로서 전환하거나, 여성 징병제를 검토해봐야 되는데, 인원들을 채우려면은, 결국 현실적인 거는 모병제가 더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이님도 아까 그리스님이 페미니즘 이해 안 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페미니즘 남성들만 군대 가고 여성들 이거 빽빽 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온 페미니즘 얘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37년도에는 어차피 현역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현역 제한 안 징병제- 부족합니다. 뭐라고요? 현역 제한 안 부족합니다. 자, 반론은 그다음 교수님 발언 들을 테니까 일단 이방인 발언. 할수 있어요, 저도. 예. 제가 이제 얘기 좀 할게요. 그리고 네. 현역 자원뿐만 아니라 현대전입니다. 지금이 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현대전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 있습니다. 군사학적 용어로 감시 정찰, 지휘 통제, 정밀 타격 체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 전략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육군 땅개들이 아니라 징병제에 의한
현역 단계들이 아니라 로봇, 무인기, 스텔스, 저비탐 장비, 인공지능, 초연결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현대전이 이루어집니다. 미국 게릴라전 보셨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하고 IS 테러 단체 제압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현역 자원도 부족하고 현대전에 맞는 모병제로서 전환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자, 저희 교수님하고 냉장원이 반론이에요, 첨언이에요. 뭐야? 제가 말씀 1차 자, 교수님 반론 치고 냉장원 반론 드릴게요. 반론이면서도 저기입니다. 1차적으로 인권 징병제에 대한 인권 침해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 공공공리의 목적이 있으면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잖아요. 개인의 침해권을, 권리 기본권을. 이거는 사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뭐 현역병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역병이라는 게 현재 군 복무 기간을 유지하면은 부족한 거지 복무 기간을 늘리면은 사실 그렇게 더 늦출 수 있거든요. 그 병력의 병력 뭐라 그래야 돼? 손실을 줄일 수 승원. 있거든요. 자원을 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 인권 침해적인 요소도 있는 것도 사실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자꾸 현대전 말씀하시는데 모병제가 애초에 징병제가 가성비를 위해서 만든 체제잖아요. 근데 모병제로 하게 되면은 어쨌든간 이미 만대로 현대전이기 때문에 현대 장비 다 갖춰줘야 돼요. 다 갖춰줘야 돼. 돈 더 많이 들어요. 이거 돈 훨씬 많이 들어요 이게. 첨언 준비할게요. 저 얘기 좀 감당이 안 돼요. 이건 좀 합시다. 근데 먼저. 이거 이렇게 토론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퍼지는데. 자원하게 말씀. 냉장고님 먼저 나갔어요. 이렇게 자꾸 이거 발언권을 발언권을 줘야 돼요. 발견했는데. 발언권을 다 돌려서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사실. 냉장고님 먼저 말하고 제가 말할게요. 말씀하세요 아무나. 예. 결국 징병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징병제 문제. 징병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전시 상황에 돌입했을 경우에는 예비군들의 전력, 우리나라에서 평균 남자, 신체 건강한 남자 중에 사람 없거든요. 기본적인 군법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다녀온 사람들 중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다들 압니다. 이게 결국 국가 방어하는데, 개개인의 몸을 방어하는데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 이렇게 봉사의 노령화도 있죠. 사실상 모병제의 문제는 병사가 노령화되는 것도 있고, 모병제가 그거에 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면모가 많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네네, 저도 징병제 쪽으로서 아까 교수님 의견에 첨언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병과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지원 병력도 있고 전투 병력도 있고 이런데 진짜 그 모든 병과가 진짜 최소 가용 인원이 필요해요. 근데 모병제를 해버리면은 그 최소 가용 인원을 그 이상을 채울 수 있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반론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하세요. 저 교수님 의견에 좀 반론하고 싶은 게 저분 말 되게 이상한 게 처음에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군 복무 기간을 늘리자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는 거는 병무청장이 직접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2032년부터 현역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한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2년 4개월, 1년 9개월, 지금 1년 6개월이죠. 계속해서 복무 기간을 늘리고 있는데 현역 자원이 모자라니까 갑자기 군 복무 기간을 늘리자라고 하면 남성들이 좋아하겠네요. 싫어하죠. 차라리 모병제로 전환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하셨습니다. 좀 참 이거 좌파 마인드 같은 게, 네. 자 봐봐요. 경제랑 안보랑 있으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경제는 경제 곡선에 따라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게 경제입니다. 그 논리대로 따지자면 국방부 예산 투입 왜 합니까? 결국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현대전에 들어가는 자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하면 안 된다. 그럼 스트레스 왜 거기 예산 투입합니까? 안보가 제일 중요하고 현대전에 투입되는 장비들을 지금 예산 투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는데 잠깐만. 저는 동의를 하는데 잠시만요. 아니 동의를 자유롭게 하는데 제 있어잖아. 말은요. 얘기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의를 하는데요. 제 말은요. 어쨌든가 그러니까 이 모병제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결국은 군인들의 월급이라고요. 근데 이 월급적인 부분은
이 월급의 예산의 이 월급적인 예산을 님 말대로 ICB나 첨단 산업에다 첨단 군 장비에다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요, 제 말은. 왜 굳이 잘하고 있는 징병제를 모병제를 바꿔가지고 월급 더 줘가면서 첨단 산업에 첨단 무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왜 돌려서 걷다 박나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아, 그리고, 교수님, 단순하게 인권 잠깐만. 문제 아니 교수님 뭐 얼마나 그러니까 아니야, 30만 말 안 명으로 끝났잖아. 월급 400만 원씩 주면 1조 5천억 나오는데 그 1.5천억 그거를 그러니까 다른 그 첨단 무기 사는데 뭐 이렇게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님. 모병제가 어쨌든 엘리트 군인을 육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엘리트 군인한테 월급만 줘요? 걔네들한테 기본적으로 나가는 장비빨부터 하면 보급품 같은 게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겁나 비싸요. 미군 같은 알겠어요. 들어요. 미군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잘 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병제를 안 하는데 지금 강제 징집제를 하는데 지금 군인 말씀하는 거는 걔네들은 지금 있는 군인들 예를 들어 30만 명 얘기했어요. 내가 1.5천억 정도 든다라고 했는데 월급 400만 원씩 주면 교수님은 그게 아니라 부가적으로 드는 돈이 더 많다 이런 부분을 직시하는데 내 말은 지금 강제 징집적으로 월급을 적게 받고 있는 현역들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해주는 거는 지금 그렇게 돈을 막 투여를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네들은 엘리트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돈 안 드는 건 당연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뭐 징병한 병사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현역들이요. 간부 말씀하시는 거. 간부가 됐던 군인들에 대해서 병사한테는 다 그랬잖아요. 병사한테는 진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러니까 모병제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들은 들어온 사람들은 엘리트 군인 양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돈이 많이 투여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역들 지금 강제 징집 당해가지고 있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돈을 지금 투여하지 않는 것처럼 발언을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지금 발언이 들리는데 아니요. 징병의 목적과 모병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징병은 들어보세요. 그리스님아 들어보세요. 제가 반론 해드릴게요. 징병이랑 모병의 목적이 다르다고요. 징병과 모병의 목적이 다르다고요. 징병은 일종의 그냥 가성비예요. 가성비. 30만 명이면 가성비 따지는 거라고. 나 죽기 똑같은 30만 명이면 똑같은 30만 명이면 내 천원 새치긴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병이랑 징병이랑 이제 목적이 다르고 징병은 엘리트 군인이 아니에요. 사실 가성비예요, 가성비. 그냥 평균 수준, 평균 수준의 체력과 평균 수준의 지능과 평균 수준의 그런 피지컬과만 있으면은 그냥 뭐 무조건 징병하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징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규격에만 딱 맞는다면 그 검사 규격에만. 근데 모병제는 다른 게 뭐냐면은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걸 통과를 못하면은 가고 싶다고 해서 못 가는 거예요. 걔네가 함부로 징병한 엘리트 군이네. 엘리트 군 대우가 달라야죠, 당연히 그게. 네. 네. 그리고 이거 아까 그 인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일본 자위대만 봐도 고령화돼가지고 지금 40세 이상이 3분의 1이에요. 지금 링크 이거 붙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군이 고령화되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군은 오히려 좀 젊어야 돼요. 활기도 차야 되고. 근데 나중에 이런 인원 문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일단은 이게 아까 누가 인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모병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징병제를 하는 이유가 일단은 최소한 군인 인원수, 최소 군인 병력 인원수하고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 뭐 돈은 일단은 계산은 좀 뒤에 하고 일단은 뭐 징병제로 지금 아까 전에 누가 35년 되면은 뭐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모병제를 못한다, 징병제를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모병제가 더 불가능한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때 뭐 35년도에 만 19세 남성수가 20만 8천인데 이 정도 되는데 현역 처분율이 100%거든요. 이 정도로 줄어드는데 모병제는 과연 이만큼 이제 징병을 해서 넣는 수만큼 이게
모병제로 모을 수가 있나요? 못 모아요. 절대로. 못 모아. 모병제가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이거 돈도 크지만은 병력 수를 이만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력 수를. 그리고 아까 전에 무슨 현대전 말씀하셨는데 진짜 바보 같은 소리인 게요. 뭐 우리나라가 뭐 미사일이나 전투기로 뭐 민가까지 다 때려서 뭐 북한을 초토화시킬 건가요? 아니잖아요. 민간인은 절대 전쟁 중에도 전면전을 해도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들은 막 민가에 숨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력이 들어가야 돼요. 뭐 무인 드론 뭐 이런 거 띄운다고 절대 못 쓸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군 자체가 예비군 제외하고도 70에서 100만 가량 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드는 것 자체는 문제고요. 아니 뭐 일단 짧게 이 정도만 할게요. 첨언 한번 아니 제가 첨언 한 이방인님 마디만 하고 발언. 반론하시면 안 돼요? 네, 첨언 한 처음 마디만 듣고 할게요. 제가 먼저 네. 반론하고 이방인님이 좀 하세요. 그리고 지금 짧게 현재 징병제도가요. 사실 정당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저희 말은. 알겠습니다. 네. 이제 반론해도 되나요? 짧게 할게요. 말씀하세요. 네, 아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뭐 돈 금액이 든다라고 돈이 더 많이 모병제라면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징병제든 그 지금 모병제든 이 두 개가 향하는 방향, 지향하는 방향 자체는 군의 효율화 그리고 강군 양성이거든요. 근데 모병제를 해야 하니만이 그 사람들 똑같은 30만 명이라고 얘를 쳤을 때 얘는 징병제고 얘는 모병제를 했을 때 400만 원씩 주면은 1.5천억이 드는데 똑같은 30만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왜 모병제가 됐을 때 강군 양성이라고 엘리트주의라고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들고 막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고 징병제를 통해 30만 명 있으면 월급을 이제 안 준다고 쳤을 때 이 사람들한테는 그 위주의 그 사람들 또 강군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똑같이 강군 양성 군의 효율화를 위해 가지고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왜 모병제가 하면은 돈이 더 많이 들고 이게 효율화되는 강구환을 해가지고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성 자체는 강군 양성 효율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둘이 틀리려면은 투여하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 월급에 해당되는 1.5천억 원이 추가적으로 드냐 안 드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군인 숫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안 하다의 부분은 이방인님이 또 그 부분엔 전문가니까 반론을 좀 해줄 거예요. 이방인님? 아니 갑자기 이렇게 떠넘길 거면 나한테 얘기하지 본인이 왜 아니 아까 말씀 말또 하네. 군 숫자. 내가 얘기할게요. 아니 구라님 네, 말씀하세요. 야, 진짜 구라님 제 한마디만 할게. 방장님이 약간 뭐 하는 건 괜찮다 했으니까 아니 진짜 너무 멍청한 것 같은 게 징병제랑 모병제랑 그 현역 인원 자체가 다른 걸 모르시고 계세요 혹시? 네? 자, 아니 봐봐 병무청장이 직접 얘기한 내용입니다. 애초에 그 현역으로 징병제 갈 때는 50만 명 정도가 필요해요 상비군이. 근데 모병제 하면은 한국국방연구원이 발표하기로는 다른 국가들이 모병제 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국가 사례들을 통계 내보니까 적정 병력 규모가 15만이에요. 만약에 님 말대로 징병제랑 모병제랑 똑같이 병력 충원하려면 징병제 가지고 뭐 하려고 모병제 합니까? 그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나온 거니까 제가 자료 갖다 드리겠고 두 번째로 그 양이 안 되는 건 본인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미 2032년도에 현역병이 고갈이 되니까 질로 가야죠. 아니 뭐가 말이 안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자, 15만이라고요? 뭐 네. 모병제나 하면 15만으로 지금 현재 국군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요? 이거 KIDA에서 나온 자료인데 뭐 이거 국방연구원 못 믿으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잠깐만요. 정보도 공신이 있는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읽어볼게요. 최근 작성한 논문에서 아니, 두 줄이니까 뭐 한자 보죠. 사례를 참조하고 우리나라 인구 규모로 추산할 때 이거는 단순 그냥 인구 비례해서 다른 나라랑 지금 비례해서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인구 수랑 예. 모병제 군사 수랑 비례해서 우리나라는 적정 그거에 비례했을 때 15만에서 20만 수준이라는 건데. 아니 그러면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한 턴만 주세요. 한 턴만 구라님. 나한테 한 턴만 얘기하라면서 주세요. 나한테 얘기하라면서. 첨언 한 번만 할게.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걸 개똥으로 들은지 모르겠는데 북한군이 예비군 제외한 그거 병력 수가 70에서 100만이에요. 근데 15만으로 막는다고요? 막죠. 15만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북한이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700만 예비군이 됩니다. 그 우리나라 국방 백서에 나온 얘기, 우리나라 국방부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징병제 하고 있는데도 전력이 안 돼요. 북한한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징병제로 해도 안 되는 전력을 갖다가 계속 쓰자고요. 2030년, 40년까지? 어차피 양으로 해서 안 돼요. 그거 우리나라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방인님. 질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방인님.
네. 제가 15만 명으로 북한군 70만 명 막을 수 있다는 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전제 조건이 동의 없이 동의 1승? 북한만을 적으로 아니요. 북한만으로 적을 두지 않아요. 저는 러시아랑 중국까지 포함해서 먹고 보거든요. 있잖아. 우리의 적은 북한만 있는 게 아니라 님이 전제로 깐 거는 북한을 주적으로 전제로 깔았을 때만에 성립되는 조건이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북한 뒤에 있는 중공군부터 해가지고 러시아군까지 최소한의 그 병력들을 견제를 하려면요. 최소한 진짜 제가 봤을 때 현재 군인 유지해야 돼요. 아, 교수님, 제가 하나 말할게요. 교수님 정말 감사드린 게 뭐냐면, 제 의견은 아예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을 주적으로 상대했을 때는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주의 동맹에 대해서 우려를 포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뭐 중국이랑 러시아나 저기 북한이랑 3대1로 싸웁니까? 한미일 자유동맹 모르십니까? 맞습니다. 그럼 끝난 거는 본인이 잠깐만. 논박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 잠깐만. 그러면은 왜 저 말에 아니 한마디만 할게. 이방인님아 그 민말대로는 미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잠시만. 대비해서 해병대를 쏟아본다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도 짚고 넘어가. 결국은 자주국방 하려면 우리 병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병력으로 싸워야 돼요. 미국이 맞아. 미쳤다고 해가지고 자기 병력 쏟아박아가면서 막 이렇게 피바지 해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결국 우리나라 병력으로 우리나라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님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병력으로 잠깐만 자주국방을- 이방인님 죄송해요 이방인님 제가 한마디 해볼게요. 아,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저 한마디만 이방인이라고 하고 저 끝나라고 진짜 저 그랬지. 10분 정도 중고차다 기다릴 것 너구리. 같아요. 너구리 한마- 중고차다. 너구리 씨 오랜만이네. 한마디만 할게요. 근데 까먹었네. 씨발 이따 할게요. 제가 이방인님 말씀하세요. 아까 이방인님 야, 말씀 한마디만 방장님 이거 얘기 좀 끝낼게요. 이방인님 옛날부터 이방인님하고 나하고 이 국방에 대해서 조금 새끼였구나. 의견이 좀 있네. 나랑 옛날부터 저번부터. 예, 말씀하세요. 교수님 그 자주국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 자주국방이 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나라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볼래요. 저 이건 개인적으로 미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밖에 없죠. 그러면 네. 본인이 말한 그 논리를 취하려면 일본도 그러면은 뭐 징병제 하면 안 됩니까? 모병제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자, 자주국방은 있잖아요. 본인이 말한 것처럼 아니 이미 논박을 스스로 당했어요. 미국 말고 아니요, 되는 지리적 나라가 조건이 없어요. 달라요. 지리적 조건이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섬국가예요. 충분히 섬국가기 때문에 걔는 그래서 정보 자산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위성부터 해가지고요, 이지스함부터 해가지고 뭐 잠수함 탐지기부터 우리나라보다 3배 많아요. 4배에서 훨씬 많아요. 걔들은 근데 국경선을 이 논리대로라면 국방 예산에 투입하는 건 경제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면서 제가 아니요. 내가 치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방금 방장님 마스 토론으로 하자. 마스 토론. 그러니까 월급을 줄 바에는 그 월급 줄 돈으로 님 말대로 첨단 기술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 근데 제가 맞소 알게 기다렸는데. 맞소 하면 나가는 거예요. 혹시 근데 잘 몰라가지고. 뭐야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아니야. 쫄려가지고 사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볼 수 있잖아. 유사시의 병력 자체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군으로 추산 병력이 270만 정도 되는데 뭐야, 끝난 거야? 270만처럼 예비군이 270만 정도 유지가 되는데 예비군 말고도 예비군이 끝났어도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 50대가 돼도 건장한 남성들은 전투가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무기나 이런 거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고 군생활 경력이 있으면은 그게 다 병력으로 포함된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병력이 절대 북한에 밀린다는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일단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사시에 어쨌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전쟁이 나거나 이런 유사시가 발생되면 어쨌든 대피하거나 이런 거에 매뉴얼도 어쨌든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더 잘 지켜서 어쨌든 민간인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대에 갔다 오면 그리고 애국심이나 이런 뭐 부수적인 것들도 나는 많이 배워온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